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어요. 경매는 걱정이 많을수록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있다. 경매의 낙찰가 그리고 경쟁률이 결정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성, 입지, 권리분석, 투자금, 요렇게 4개의 요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거나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성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냐, 뭐 상가냐, 공장이냐, 토지냐, 아래로 내려갈수록 입찰 경쟁이 높아질 여지가 있겠죠.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입찰을 하고 싶단 말이죠. 빌라 약간 꺼려지죠. 아파트보단 꺼려지는데 그래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좀 쉽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오피스텔은 좀 다세대 주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상가, 공장, 토지 이런 거는 사실 투자금 자체가 크게 들어가고 걱정할 요소들이 많죠. 세입자가 주거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입자 폭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지 부분에서 뭐냐, 서울 중심부냐, 아니면 뭐 역세권이냐, 아니면 학교를 품고 있거나 버스 정류장이 바로 도보 뭐 2분, 3분 내에 있다, 이런 버세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보 5분 내에 뭐 상업지, 뭐 병원, 그리고 뭐 각종 프랜차이즈 마켓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당연히 입지는 이거는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권리 분석,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전액 배당이 돼요. 또는 전액 배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임차인분이 소멸 기준보다 뒤에 있으셔서 나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 점유인 경우도 내가 물어줄 어떤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3번부터가 약간 특수 물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증금 미상,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신데 보증금이 미상인 거예요.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확인을 하거나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씨가 그러니까 소유자랑 똑같은지, 그리고 1금융권에 대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임차인인 걸 우리가 밝혀내면 사실 그거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떠안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 리스크를 떠안기 부담스러운 초보자분들은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특수 권리들이 있겠죠. 뭐 초보자분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사실 싸게 받을 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권리 분석상 깨끗한 것만 입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큰 금액을 싸게 받는 거, 1억 이상, 뭐 2억 이상을 싸게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런 상품성 입지, 권리 분석, 투자금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투자금은 이런 거겠죠. 뭐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입찰할 수 있는 거랑 3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는 거, 당연히 금액이,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 자체가 진입장벽이 돼서 경쟁률을 확연히 낮춰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위험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할 능력, 분석을 해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특수 물건 분석하는 법을 배워서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남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에 내가 혼자 입찰해서 낙찰을 받든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물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다음 물건은 상품성으로 치면 아파트니까, 그죠?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선호하는 상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고요. 도보 5분 내에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리 분석을 보니까 대항력이 있으신데 보증금이 미상이에요. 보증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리고 투자금이 많게는 1억,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게 왜 의장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정말 흔한 성씨지만 성이 똑같았어요. 채무자, 그러니까 집 주인이랑 여기 이경진, 이순덕, 이분들이랑 이름이, 성씨가 일단 똑같았고, 그래서 제가 추측한 거는 이분들이 자녀거나 아니면 아버님이고 이 유현옥님이 배우자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한국 시티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를 열어보면 지금 살아있지 않은 과거에 말소된 근저당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1금융권에서 이 지금 2005년도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 당시에 이미 이 유현옥님이 살고 계셨어요. 2004년도에 전입을 오셨으니까 유현옥님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분만 대항력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근저당 소멸기준 이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고 한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들어온 유현옥님이 채무자의 배우자인 것만 우리가 밝혀내면, 무상 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우리는 이 물건을 안전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 뭐 배우자라고 써있는 것도 없고 이분이 무상임차인이라는 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안 써있다고 보증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분이. 일단 대항력은 있으신데 시티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신한은행에서도 막 근저당을 받았다가 갚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선순위로 이분이 정말 세입자라면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무상입찰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야지만 대출 실행을 해줘요. 그거 플러스 EC인 것도 좀 동일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의 지금 소유자의 주소지가 이 경매 물건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입주인 이계한님이 95년도에 집을 사셨고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와 세대 분리를 하셨다가 2004년도에 배우자가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별도 세대를 구성한 이분께서 2014년도에 전입을 오셨고 5달 뒤에 이순덕님,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나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세무자의 주소가 여기로 돼 있고 1금융권에 대출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장 임차인, 안전한 채무자 점유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부평 동아아파트고요. 로드뷰로 보시면 바로 앞에 부평역에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는 앞으로도 좀 좋아지는 동네예요. 입지적으로는 너무 훌륭하죠. 모든 것들이 훌륭한데 이분 때문에 입찰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걱정돼서. 여기에 지금 뭐 실거래를 한번 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021년 9월 24일 날 이제 집값이 한창 올라갈 때죠. 10억 4천만 원에 받은 걸 이거의 반값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시기에 가격으로 받은 거냐라고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받은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때 시점에 가격으로 받은 겁니다. 5억 1천 이렇게 있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 평수 중에서 그래도 8월 달에 5억 6천에 훨씬 더 작은 평수 76제곱미터가 5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경매로 5억 1천만 원에 산다? 그쵸. 사실은 이거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무리 급매여도 이 가격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유현옥님이 대항력이 없었으면 아마 뭐 7억 8억 이렇게 낙찰이 됐을 건데, 그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시세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한들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이 평수 자체가 주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좋은 것도 이렇게 권리상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월등히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성, 입지, 권리분석, 투자금 모든 게 완벽한 아파트이면서 서울 중심부 역세권, 학세권, 버스세권, 도보 5분 내 번화가이고 뭐 권리분석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고 투자금은 3천만 원 이내로 들어간다. 이런 물건에 경매로 입찰하면서 내가 뭐 시세 차익을 뭐 5천만 원 이상 누리겠다.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셨다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격적으로 월등히 싸게 받겠다? 그거는 정말 욕심이고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아파트 버세권이고 도보 5분 내 번화가이고요. 채무자 점유라서 내가 절대로 인수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소액으로 가능한 4천만 원 이내로 가능한 물건이에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인터넷 창을 열어서 보진 않을게요. 이거 자체로 보겠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대박 노브랜드 아파트고 뭐 연식도 22년 됐으면 뭐 그렇게 엄청 노후화된 건 아니죠. 주변 상권도 나쁘지 않게 갖춰져 있고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그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채무자 점유라고 보시면 되고 감정가도 1억이고 그리고 1억에서 유찰이 돼서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몰렸나요? 26명이 몰려서 98%의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위치랑 지금 실거래랑 좀 그것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위치를 보여드리면 버스 타고 한 10분 내에 1호선 지행역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요 주변에 보시면 뭐 BBQ, 뭐 은행, 의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번화가도 주변에 있습니다. 1억 이하인 것 치고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당연히 공시지가도 1억 이하겠죠.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중과 없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중과되는 게 없고 뭐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고 금액대도 너무 부담이 없고 위치도 뭐 여기랑 뭐 멀진 않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도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입찰자가 대거 몰리기 때문에 크게 싸게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싸게 받기는 했어요. 9,800만 원. 근데 9,800만 원에 플러스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뭐 금매로 1층에 1억 천에 나와 있기는 한데 뭐 1층 가격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비싸겠죠. 우리 지금 경매 물건은 7층이니까 뭐 최근에 9층에 뭐 1억 2,300에 낙찰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워낙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만으로도 입찰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싸게 받을 여지는 있지만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분위기인데도 한 요 정도 10% 정도 싸게 받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6명이 몰려서 9,800만 원 후반대에 낙찰이 됐고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만 보시면 이렇게 20몇 명이랑 입찰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받으실 수 있겠어요? 투자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포기하시든가 권리분석상 문제가 있는 걸 보시던가 하셔가지고 조금은 문제 있는 걸 내가 해결함으로써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욕심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지금 분위기에 경매하시는 거 너무 훌륭해요. 상위 10%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 문제 있는 걸 보면 정말 그건 1%, 뭐 3% 안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셔가지고 남들이 안 보는 거에서 큰 시세 차익 그리고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저는 물건 소개하는 영상들을 담아 볼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궁금하시면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